저번 시간에 연결할 주름 만들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본체를 연결해서 옷을 완성해 볼 거예요. 겉감 겉, 안감 겉이 만나게 올려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에 있는 옆선만 바느질을 할 거예요. 저랑 똑같이 놓고 이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안감을 들어서 두 개를 겉길이 만나게 겹치세요. 그리고 합쳐둔 옆선에 핀을 꽂으세요. 우리가 시접량을 정확히 잘라두었기 때문에 끝과 끝을 맞추면 완성선은 자연히 어느 정도 맞아요. 안감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제 본체도 해볼게요. 뒷판, 앞판이 겉이 보이게 나와 있죠. 이걸 겉과 겉이 만나게 겹칩니다. 그리고 옆선에 핀을 꽂아주세요. 겉감이니까 끝선을 맞춰놓고 핀 끝으로 정교하게 완성선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꽂아줍니다. 모든 기준은 겉감이에요. 겉감이 잘 맞아야 옷이 곱게 나와요. 핀을 양 끝에 꽂고 반씩 나눠가며 더 꽂아주세요. 안감이랑 나란히 놓고 볼까요? 핀 꽂은 옆선이 다른 쪽이죠. 그래서 각각 놓고 하려면 무척 헷갈리기 쉬워요. 꼭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겹쳐놓고 맞춰주세요. 이제 핀 꽂아둔 옆선을 쭉 바느질 할 거예요. 안감도요. 손바느질로 하실 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쭉 홈질인데 시작, 끝 이렇게만 박음질 마무리 해주세요. 겉감도 마찬가지로 홈질로 진행하시는데 처음, 중간에 2번 정도, 끝 이렇게는 박음질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박음질하지 마세요. 박음질로 하면 투박하게 나와요. 겉감 옆선 해볼게요. 저는 샘플이라 잘 보이게 흰 실을 썼지만 실은 원단색과 레이스색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하세요. 처음에 되돌아받게 하고요. 핀을 뽑으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되돌아받게 하고 뒤로 쭉 뽑아 놓으세요. 실을 안 끊고 바로 안감 옆선 바느질 할게요. 시작, 끝, 되돌아받게 해주세요. 옆선을 바느질 해왔어요. 옆선 시접을 가름솔로 펼쳐서 다림질 해주세요. 우리는 연결을 일단 한쪽만 해둘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인형 옷은 크기가 작아서 사람 옷이랑 작업하는 순서가 많이 달라요. 최대한 펼쳐놓고 작업성이 좋은 상태로 두었다가 원통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다림질 해줍니다. 안감도 가름솔에서 다림질해요. 이제 밑단 시접을 접어놓고 다림질합니다. 순서가 묘하죠.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이 영상과 똑같은 상태여야 됩니다. 가운데 보이는 옆선 바느질하고 밑단만 접어서 다림질한 상태예요. 이제 레이스를 심질할게요. 레이스 볼록한 모양 끝이랑 완성선이랑 만나게 위치를 맞추세요. 끝선에서 2~3mm 위에 레이스를 놓고 핀을 꽂습니다. 여기는 차례대로 핀을 꽂아주세요. 곡선이니까 3cm 정도 간격으로 각지지 않게 꽂습니다. 손바느질은요, 여기 사이 있죠? 여기를 쪼로록 홈질해 주세요. 미싱도 이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 평소에는 핀을 빼면서 진행했지만 레이스는 그대로 핀을 두고 봉제해요. 레이스가 밀릴 수 있어서 핀도 그냥 두고 송곳으로 앞도 눌러주면서 진행할게요. 처음에 되돌아받기 하고 송곳으로 앞을 누르면서 가요. 핀을 안 빼도 대부분은 바늘이 핀을 그냥 넘어가요. 간혹 밟아서 부러지거나 하면 위험하니까 평소에는 핀을 빼면서 받고요. 이렇게 핀 빼고는 진행이 안 되는 곳에서는 그냥 핀을 둔 상태로 바느질합니다. 송곳으로 1cm 정도 앞을 누르면서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은 되돌아받기 합니다. 바느질 해왔어요. 레이스 접히는 부분은 튀어나오면 안 예쁘니까 여분은 자르고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주세요. 양쪽 다요. 이제 두 번째 레이스를 달아줄 건데요. 이 레이스는 먼저 주름을 잡아서 달아줄 거예요. 옷의 레이스 위치를 표시 안 한 이유가 제일 아래에 달아준 레이스가 기준이 될 거라서 그래요. 본체 주름에서는 1cm 정도 떨어졌고 아래 레이스는 바로 위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넓은 레이스를 올록볼록 모양을 맞춰서 앞을 잘라요. 바느질할 길이의 2배 길이로 모양 맞춰서 재단합니다. 양쪽 끝에 올풀림 방지액을 바를게요. 이제 레이스의 주름을 잡기 위해서 바느질을 할게요. 주름을 잡기 위해서 바늘땀 크기 4mm 정도로 쭉 바느질 할게요. 시작과 끝 모두 되돌아받기 안 해요. 두 번째 모눈에 맞춰서 바느질 합니다.
바느질한 레이스 윗실을 살살 당겨서 약간 주름을 만들어요. 이제 핀으로 레이스를 시침질합니다. 이 레이스가 길이가 좀 수축하는 편인 것 같아서 아래 레이스를 살짝 덮는 길이로 높이를 정할게요. 주름 부분 1cm 앞에 핀 꽂고 제일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핀 꽂아주세요. 원단보다 좀 짧은 듯하게 레이스 윗실을 당겨서 주름을 잡은 다음에 살짝 다시 펴줘요. 그러면 원단폭에 딱 맞는 길이가 됩니다. 이 레이스 오글오글한 부분은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내주세요. 군데군데 핀을 더 꽂아서 고정하고요. 매만지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걸 생략할까 하다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원피스는 딱 떨어지는 모양의 옷은 아니에요. 예쁘게 주름 잡아야지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오글오글한 부분에서는 노루발이 잘 안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핀을 좀 촘촘히 꽂으셔도 좋아요. 이 부분도 역시 미싱할 때 핀 안 뽑고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레이스는 오글오글해서 땀 길이가 짧으면 제자리에서 씹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땀 길이는 3.5mm로 할 거예요. 되돌아 받기 할 부분만 핀을 한 개 빼요. 이 레이스야말로 송곳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송곳으로 눌러주면서 천천히 페달을 밟아서 진행해요. 핀도 빼지 않고 그대로 바느질 할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건 송곳으로 노루발 아래로 밀어 넣거나 노루발을 살짝 들어서 아래로 눌러주세요. 송곳으로 앞을 많이 눌러서 진행해 주세요. 튀어나온 부분 없게. 이 바느질 시작 첫 부분에 가방 끈 만들 때 썼던 찢는 자수심지 깔아주셔도 좋고요. 또는 노루발을 두꺼운 누빔에 사용하는 퀼팅 노루발로 교체해서 바느질해도 이런 부분에는 좋습니다. 이 미싱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신 분은 손바느질로 진행해 주세요. 홈질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실 정리할게요. 주름 윗실 당겨봐서 빠지는 분은 빼주시고요. 안 빠지면 그냥 실끝만 잘라주세요. 이제 만들어뒀던 주름을 본체에 달아줄게요. 주름 위치 패턴을 잠깐 볼게요. 이 부분 밑단이 곡선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주름을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주름을 잡아서 자연히 이런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만들어둔 거 그대로 주름 위치에 바느질 해볼게요. 주름 위치 꺾어진 부분 시접에 가위집 주시고요. 안쪽으로 접어 넣어서 다림질합니다.
주름을 본체 아래 놓고 위치 맞춰서 핀 꽂아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가릴까봐 이 방향으로 꽂았는데 몸체 쪽 방향으로 꽂는 게 작업성이 더 좋으실 거예요. 보시면 주름이 본체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레이스 길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손바느질은 홈질하면서 코너에만 한 땀씩 박음질 섞어서 하시고요. 미싱은 덜 두꺼운 쪽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레이스 없는 쪽이요. 저는 바느질 선을 그리지 않고 노루발 폭으로 가늠하는데요. 똑바르게 미싱할 자신이 없으시면 2mm 정도 선을 미리 그려놓고 선 따라 박음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역시 미싱 진행할 때 송곳을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은 되돌아받기 합니다. 원피스 겉감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안감을 연결할게요. 겉감 겉, 안감 겉이 만나게 겹쳐주세요. 진동둘레와 목선을 따라서 핀을 꽂습니다. 각 포인트에 핀을 먼저 꽂아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핀을 더 꽂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볼게요. 손바느질 하실 분들은 각 포인트마다 박음질 섞어가면서 홈질해주세요. 이 부분은 최대한 촘촘한 홈질로 해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이 부분은 곡선이 많죠. 우리가 재봉틀 연습 챕터에서 연습한 대로 노루발을 들어서 방향을 돌려가며 바느질 할 거예요. 바늘땀 크기는 2.2에서 2.3mm 정도로 합니다. 역시 송곳을 활용해 주세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먼저 시접에 가위즙을 주셔야 해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울지 않아요. 우선 코너를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바느질 실을 자르지 않을 정도로만 1mm 이하로 남기고 자르세요. 곡선 부분 시접은 5mm에서 7mm 정도 간격으로 쭉 자르는데요. 역시 실이 잘리지 않는 직전까지 자릅니다. 이걸 가위즙을 넣는다고 말해요. 가장 안쪽 부분에 손을 대고 뒤집어 주세요. 또는 겸자로 끝을 살짝 집어서 끌어내리면 뒤집기 편리해요. 막 세게 하고 그러면 뜯어지니까 살살 뒤집어 주시고요. 손바느질 하신 분들은 더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홈질이 안 약한데 약하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바늘땀이 커서 그래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촘촘하게 홈질하시면 정말 튼튼합니다. 이런 끝부분은 겸자로 먼저 밀어주고요. 더 뾰족한 끝부분은 핀으로 살짝 끌어내주세요. 끝 말고 약간 옆을 찔러서 끝을 끌어내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천이 미어지니까 주의하세요. 편하게 안 뒤집어지고 당겨지는 부분은 가위집이 부족한 거예요. 시접에 더 깊게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이제 다림질로 모양을 고정합니다. 안감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겉에서 안감이 안 보이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다림질합니다. 이제 한쪽 옆선과 상침이 남았는데요. 옥선을 상침할게요. 미싱이 서투른 분은 1mm 선을 그어놓고 선에 맞춰 박아주시면 좋아요. 잘 찝혀서 미싱 진행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찢는 자수심지를 아래 놓고 하셔도 좋아요. 목선이나 소매뿌리 등에 눌러 박아주는 걸 상침한다고 해요. 모양을 고정하는 효과와 장식 효과가 있답니다.
상층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옆선을 바느질 해볼게요. 이 순서로 하면 다른 한쪽과는 다르게 옆선 시접이 드러나게 마무리돼요. 그래도 이 순서가 쉬우니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겉길이 만나게 접어서 핀을 꽂아주세요. 주름 연결을 해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직선을 그어서 똑바르게 맞춰서 바느질 할게요. 남은 여분을 자르지는 마세요. 이 주름 부분 여분 자르면 주름 풀릴 수도 있어요. 열얼겹 부분이 두꺼워서 미싱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때는 노루발 뒤에 판을 대서 노루발 수평을 맞춰놓고 박아볼게요. 되돌아박기 하고 다시 한 번 더 판을 대주세요. 두꺼운 부분은 송곳으로 눌러주고 되돌아박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옆선을 한번 볼까요? 먼저 박은 쪽은 깔끔한데 나중에 한 쪽은 시접이 튀어나왔죠. 옆선을 연결한 후에는 미싱 상침이 어렵기 때문에 이 순서로 했어요. 시접은 가름솔로 다림질 해주세요. 이제 끈 통로를 만들게요. 패턴에 접는 선을 따라서 표시하고 안쪽으로 접습니다. 접어서 덧붙임에 공그르기를 하는데요. 겉감은 뜨지 않고 안감하고만 연결을 해주세요. 겉감이랑 안감 사이에 두꺼운 종이 같은 거 넣어서 겉감이 아예 바느질 안 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끝까지 바느질 후 겉감, 안감 사이로 바늘을 멀리 빼서 실을 자릅니다. 매듭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세 군데 모두 이렇게 해주세요. 뒤집으면 원피스 모양이 완성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만큼만 해도 정말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장식을 하기 전에 그라데이션 염색을 해야 돼요. 염색은 염색 챕터를 보고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식하고 끈 끼워서 진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